네, 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상승하는 건 좋은데 나스닥 보고 우리 거 보니까 좀 서운하다,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장 무엇이 중요한지 최한덕 매니저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시장의 체크포인트 확인해 보시죠. 파월도 중국도 변하는 중이다. 지금 이 파월과 중국,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에서 계속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해결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이 워낙에 좀 덜 빠졌었기 때문에 나스닥만큼 쫓아가는 거는 약간 좀 무리가 있거든요. 다만 지금 판은 바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우리 시장이 어려웠던 거고 이 두 가지 이유가 지금 해결되고 있다는 건데 파월이 이제 뭐 비둘기를 변한 건 아닙니다만 비둘기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이번 달이죠. 12월 달에 50pp 인상을 할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제가 그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도 관종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는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이 그걸 확인을 해준 겁니다. 12월부터 이제 그 50pp 인상을 할 것처럼 좀 이야기를 했고요. 연준이 경제를 파괴적인 수준으로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이 고강도의 금리 인상은 없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로 어제 나스닥 급등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거고 제가 금리 그 인상 속도가 줄 거라는 것은 변함이 없으니까 이쪽에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죠. 가장 우려가 되는 게 바로 중국이었는데 자, 중국이 어제 이제 이 광저우시까지 봉쇄 완화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일 도시로는 전국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광저우시가 이제 봉쇄 완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5개 구의 대부분 지역을 저위험 지역을 전환했고요. 식당과 오락시설 등의 영업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플의 생산 기지였던 정저우시에 의해서 광저우시까지 봉쇄가 완화되면서 속속 지금 봉쇄 완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최근에 그 시위가 좀 크게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중국 정부가 지방 정부 탓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나온 어떤 지방 정부 탓을 하다 보니까 지방 정부에서 바로 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어떤 흐름들 본다면은 중국은 지금 봉쇄를 강화할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봉쇄를 완화하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내년 중순이면은 완전한 리오프닝 전망이 된다라고 보면서 향후 7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번 달 포함해서 내년 6월까지 점진적인 제한 조치 완화를 전망하고요. 내년 6월쯤에는 중대한 방역이나 통제 조치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면서 어제 이제 중국 방역의 총 책임자인 순출란 부총리가 이 방역 담당자 회의가 있었는데요. 다이나믹 제로 코로나에 대한 단어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 만큼 중국은 확실하게 봉쇄 완화로 가고 있다. 이게 지금 뒤집어질 가능성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연도 공급망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중국, 그다음에 이제 이 고강도의 금리 인상까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1년 동안 이렇게 길게 빠진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판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속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우리가 이번 연도는 계속 좀 내리는 그런 장세였다면은 오히려 연말부터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산타랠리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것들이 점점 더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도 중국도 바뀌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바뀌고 있는 중국 때문에 또 수혜를 받는 섹터가 있잖아요. 소비주들, 그 안에서 화장품주들이 또 눈에 띄고 있는데 저희가 누굽니까? 또 그런 종목을 굉장히 고급스러운 종목을 하나 사지 않았습니까? 또 항상 싼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좀 잘 날 수 있는 건데 청담글로벌도 어저께 좀 말씀을 좀 드렸죠. 바로 전일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10몇 프로 올랐었는데 제가 볼 때 아직도 좀 바닥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청담글로벌이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상반기에만 매출이 1,200억 나왔고 그 85%가 지금 징돈닷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의 어떤 소비에서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건데 지금 중국 소비는 인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에 있는 박스권에서 상단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 상단만 돌파한다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예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단기 목표가를 많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약간은 좀 중장기로 봤을 때 좀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크게 좀 보자. 요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인텔리안테크는 바로 그 전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역시나 뭐 잘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올라가는 데 있어서 소외가 안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 모멘텀에다가 지금 우주항공 관련해서 또 이제 우리 정부 정책에 또 세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항공 관련해서 또 이 대통령이 직접 뭐 위원장까지 한다고 하니까는 그런 모멘텀에 있어서 인텔리안테크도 목표가 8만 5천 원까지 계속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 안에서 오늘 또 모멘텀을 갖춘 두 개의 종목, 어떤 종목의 주인공이 될까요? 네. 현덕이 덕분에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힌트부터 보시죠. 네. 스마트폰만큼 커지는 시장. 저 이거 기사 봤어요. 제가 원래 요거 때문에 네. 선익스템도 바닥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계속 급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숫자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면서 시장 조사 업체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요거 때문에 또 지금 관련 그 하드웨어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은 한 8년 뒤면은 스마트폰 기기만큼 XR 기기가 쓰일 거다라는 건데요. 지금 스마트폰 기기가 12억 대가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2030년이면은 XR 기기가 10억 대만큼 팔린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지금은 어쨌든 이게 아직까지 XR 기기가 좀 크다 보니까는 뭐 크게 좀 상용화된다 하더라도 큰 폭으로 커질 것 같지는 않은데 나중에 이게 이제 안경처럼 변하거든요. 그런 건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선점해야 한다는 건데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글로벌 XR 헤드셋 출하량이 시장조사업체 보고서에 의하면 내년부터 폭풍 성장한다. 바로 애플의 참전이 기폭제가 될 거란 이야기인데 일단 이번 연도 출하량을 보시게 되면 1,800만 대입니다. 근데 내년에는 3,600만 대, 2배가 늘어나고요. 그 후년에는 5,700만 대, 지금부터 약 3배가 넘게 늘어나죠. 2025년부터는 1억 1,000만 대 해서 2030년대에는 10억 대까지 근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스마트폰 쓰는 인구가 12억 대이기 때문에 10억 대까지 올라간다면 지금 스마트폰만큼 커진다는 이야기죠. 바로 애플의 참가가 기폭제가 될 것이다. 애플이 일단 다음 달에 쓸 CES에서 한번 공개할 거고 3월 달에 양산에 들어가서 아마 4월 달에는 출시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지금 그 메타의 오큘러스가 시장 점유율 70%고 그 뒤를 중국이 따라가고 있는 건데요. 애플이 참전하게 된다면 이제 시장 구도가 좀 바뀌겠죠. 그런 것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도 지금 어쨌든 이 XR 기기를 또 굉장히 좀 세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마이크로 LED, 바로 올레도스라고 불리는 이 마이크로 LED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XR 기기는 이 눈앞에 쓰다 보니까는 화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우리가 쓰는 이 핸드폰 OLED는 600ppi거든요. 근데 이게 최소한 3000pp에 넘어가야 이 픽셀을 좀 아주 정확하게 박을 수 있는 거 촘촘하게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LED가 핵심인 거고 지금 하드웨어 쪽에서는 이제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3D 센싱 반도체인데요. 이 XR 기기의 확장과 관련해서는 이 디스플레이, 이 마이크로 LED 핵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산업, 이와 관련된 종목이 먼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게 바닥에서 선익스템 말씀드렸는데 이 선익스템을 능가하는 그에 버금가는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그 종목을 오늘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이 사실 이 XR 메타버스 시장 안에서 특히나 하드웨어 관련해서는 대장주였는데 네. 이를 능가할 만한 기업이 있다라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지 XR 기기와 관련된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공약주 확인해 보시죠. 네. 신도기연을 갖고 오셨습니다. 이게 수소로도 알려진 기업인데요. 네. 수소보다는 이제 지금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아마 좀 확장하기가 좀 커질 것 같다라는 건데 지금 OLED 후공정 장비 쪽에서는 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신도기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선익스템 같은 경우는 이 증착 장비를 지금 그 AR, VR 기업이 거의 갖다 쓰고 있는 반면에 신도기연 같은 경우는 이 후공정 장비에 있어서 이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건데요. 합작기하고 탈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각종 패널과 부품들을 이제 좀 그 합작하는 장비하고 이 미세기포를 제거하는 탈포 장비인데 그 두 가지 장비에 있어서 독보적인 기술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OLED 하면 곡면이잖아요. 이 OLED를 이용한 곡면 디스플레이 선호하고 있는 건데 이 곡면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이제 이 양상 경험과 노하우가 지금 이제 그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진공 합착기, 아까 합착기 말씀드렸죠. 탈폭 이런 것들을 지금 BOE를 비롯해서 중국 4대 제조사에 공급하고 있거든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은 지금
원래 2014년도 기준 보게 되면은 디스플레이 점유율이 1%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1%였던 점유율이 지금 중국의 디스플레이 점유율이 10%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미 BOE가 이 XR을 내놓게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이미 신도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 4대 제조사에 공급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BOE까지 지금 이 수공정 장비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누가 주인공일지 모르겠지만은 애플이 시장을 키우면서 시장 확 커질 텐데 그렇게 되면서 관련 장비 종목들의 어떤 파이가 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도기업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차트도 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나와 있는 건데요. 한번 올라서고 나서 지금까지 좀 저항선에 좀 막혀있던 부분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저항의 어떤 거래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거래가 붙으면서 지금 그 저항을 좀 돌파하는 그런 어떤 거래와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2, 3일 안에 이 저항만 돌파한다고 한다면은 주가는 위로 열려 있고 특히나 지금 이 어떤 XR 기계에 대해서 CES에서 아마 굉장히 주목을 좀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CES 전부터 주가는 올라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신도기업을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8,000원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단기적으로 손절가는 어제 저점이었던 6,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신도기업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8,000원, 손절가는 6,000원 제시해 드렸어요. 과연 이 XR 기기와 관련해서 또 OLED와 관련해서 대장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신도기업도 한번 눈여겨보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도 키워드부터 보시죠. 이번에는 바이든이 말한 게임 체인저라고 집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원래 전기차에서 게임 체인저 원통형 배터리인데 그 외에도 이 전력 반도체가 지금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바이든이 한 기업을 찾아서 이런 말을 했는데 내용을 좀 보면서 왜 지금 바이든이 이 게임 체인저를 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력 반도체 이야기인데 어제 이제 바이든이 그 미국 내에 있는 한국 기업을 찾아서 이 전력 반도체가 게임 체인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관련 인사들하고 이제 좀 인사를 나누는 과정인데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실리콘 바이드라고 하죠. 이 SIC인데요. 어제 이제 SK 실트론 CSS 공장을 방문해 가지고요. 지금 이 그러니까 그 실리콘 카바이드의 어떤 제품 생산 공급망은 확실한 게임 체인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SK 실트론이 2000년도 SK가 미국의 듀폰의 웨이퍼 사업부를 인수해서 만든 거거든요. 거기를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바이든이 한국 기업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처음입니다. 근데 이 실리콘 카바이드는 그러니까 똑같은 전력 반도체인데 실리콘으로 만든 전력 반도체하고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든 전력 반도체는 전기차의 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리콘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넘어오고 있는 건데 기존 웨이퍼인 실리콘 같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이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어떤 신소재를 썼을 때 말하는 거죠. 내구성이 뛰어나고 일단은 전력 효율이 10%까지 증가하는데 더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은 더 좋은데 더 작게 만들다 보니까는 더 많은 전력 반도체를 탑재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거,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성능도 좋은데 그만큼 이 소재를 바꿨을 때 이런 성능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는 지금 게임 체인저다라고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이쪽은 지금 연평균 1% 성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조사 업체에서 발표한 걸 보게 되면은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시장 규모가 지난해 2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2025년도에는 19조 원으로 2배가 넘게 커지고요. 연평균 71%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것만 커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 관련주들 보면은 전기차 관련주가 올라간 것만큼 올라가 있지 않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주가는 싼 구간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전기차 시대가 오는 것은 우리가 뻔한 이야기인데 지금 종목들을 보게 되면 소재 기업들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런 관점에서 전력 반도체 대표적인 기업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 반도체는 게임 체인저다라는 것. 그럼 이와 관련된 두 번째 공약주는 어떤 종목이 될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덕이 덕분에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KC입니다. 이 종목도 많은 분들이 공부해 보셨을 거예요. 자, 킥이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올라갈 때 킥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건데. 킥 때문에 올라가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올라갈 잘 올라갑니다. 어쨌든 좀 기억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전력 반도체 전문 기업이 바로 KC다. 그래서 이게 전력 반도체에서
5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전력 반도체 기업들이 좀 많이 있고 다른 장비 기업들도 있지만은 사실 그 전력 반도체에서 이제 익스포저가 가장 큰 기업이 바로 KC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50년 동안 전력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면서 실제 지금 그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 개발에 있어서 국책 과제를 또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고요. 사실 이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시장은 지금 선도업체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이 KC라는 기업이 이제 지금 어떻게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고, 이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의 이제 파워 모듈칩이라는 신제품하고 소실호 제품 등이 5종의 전력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에다고요. 지금 터치 스크린을 올해 초부터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자체 저전력 이 트랜지스터가 적용된 이 터치 스크린을 이제 승인받은 적이 있었는데 바로 얼마 전부터 이 디지털 코피 적용된 터치 스크린을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 반도체가 뭐 가장 오래되기도 했고 국제 사업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그런 부분이 테슬라에 들어가고 있고 라고 했을 때 지금 전력 반도체에서 현대차에 공급하던 그 전력 반도체 기업이 지금 불량이 나 있거든요. 그 대체가 또 이 KC가 될 수 있다라는 또 좀 전망도 있어서 KC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겠다라는 건데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 치고는 주가가 상당히 바닥에 있다는 건데 좀 길게 좀 보겠습니다. 이 KC를 주가를 보게 되면은 사실 전력 반도체가 길게 본다면 많이 올라갔다가요. 지금 충분히 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를 보시면 누가 봐도 바닥에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 전력 반도체의 성장성은 뭐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주가는 굉장히 싼 구간에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이 박스권 바닥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KC는 목표가를 3,000원까지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이었던 2,35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C가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이 전력 반도체로 그 업력이 50년이나 되었다고 그렇죠. 설명해 주셨는데요. 목표 주가는 3,000원, 손절가는 2,35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제가 화요일 무료 방송에서도 뭐 청담 글로벌 같은 또 급등한 종목을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이 이제 바닥을 친 만큼 올라갈 종목도 꽤 많이 있거든요. 4시 무료 방송에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거니까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시부터 시작되는 무료 방송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